미안해요. 언젠가 다시 만나면 그때 모든 걸 설명할게요. 새벽 5시, 춘길은 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잠은 얕아지고 꿈은 선명해집니다. 오늘도 정희를 꿈꿨습니다. 25살의 정희가 벚꽃 아래서 웃고 있었죠. 춘길 씨, 우리 내년 봄엔 결혼하자. 그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춘길은 천천히 몸을 일으켜 창가로 걸어갑니다. 책상이 액자 속 흑백 사진. 빛바랜 사진이지만 두 사람의 미소는 여전히 환합니다. 춘길은 떨리는 손으로 액자를 들어 올립니다. 50년이야. 50년이 지났는데도 혼잣말이 새어나옵니다. 정희가 사라진 그날 1974년 4월 15일. 춘길은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약속 장소였던 시청 앞 다방에서 3시간을 기다렸죠. 비가 쏟아지는 날이었습니다. 우산도 없이 서 있던 춘길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안쓰럽게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 일어나셨어요? 문 밖에서 준호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춘길은 서둘러 사진을 내려놓고 문을 엽니다. 6살 손자가 잠옷바람으로 서 있습니다. 우리 준호, 벌써 일어났구나. 할아버지가 안 오셔서 찾으러 왔어요. 오늘 유치원 가는 날이잖아요. 준호의 해맑은 얼굴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3년 전 아내가 암으로 세상을 떠난 후 이 작은 손자가 춘길의 유일한 낙이 되었습니다. 아침 7시 30분. 춘길은 준호의 손을 잡고 골목길을 걸어갑니다. 봄바람이 불어와 겨운에 움츠렸던 어깨가 펴집니다. 준호는 종알종알 이야기를 늘어놓습니다. 할아버지, 저 어제 꿈에서 할머니 봤어요. 춘길의 발걸음이 잠시 멈춥니다. 그래, 할머니가 뭐라고 하시던? 할아버지 잘 돌봐드리래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너무 외로워하지 말래요. 6살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춘길의 가슴을 파고듭니다. 춘길은 준호의 손을 더 꼭 잡습니다. 할아버지는 준호가 있어서 안 외로워. 하지만 그건 반만 진실이었습니다. 준호와 함께 있을 때는 잊을 수 있지만 혼자가 되면 정희에 대한 그리움이 밀려옵니다. 특히 봄이 오면 더 그렇습니다. 정희와 함께 걸었던 벚꽃길, 손을 잡고 거닐던 철길, 모든 것이 어제 일처럼 선명합니다. 유치원에 도착하자 준호가 선생님들에게 인사하며 뛰어들어갑니다. 춘길은 돌아서려다 문득 유치원 안을 들여다봅니다. 젊은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중 한 명이 긴 머리를 묶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순간 춘길의 심장이 쿵 내려앉습니다. 뒷모습이 정희를 닮았습니다. 아니야, 말도 안 돼. 춘길은 고개를 저으며 발걸음을 옮깁니다. 정희는 이제 70이 넘었을 텐데 저렇게 젊을 리 없습니다. 그저 그리움이 만들어낸 환상이겠죠. 집으로 돌아온 춘길은 다시 사진 앞에 앉습니다. 서랍을 열어 낡은 편지 봉투를 꺼냅니다. 정희가 보낸 마지막 편지입니다. 아니, 정확히는 편지를 담았던 봉투만 남아 있습니다. 내용은 이미 오래전에 너덜너덜해져 읽을 수 없게 되었죠. 뭐라고 쓰여 있었을까? 춘길은 봉투에 적힌 정희의 이름을 손가락으로 더듬습니다. 예쁜 글씨체였습니다. 춘길은 정희가 편지 쓰던 모습을 떠올립니다. 펜을 잡은 손가락이 야무지게 움직이던 모습, 쓰다가 수줍게 웃던 얼굴. 그때 전화벨이 울립니다. 딸의 전화입니다. 아버지, 오늘 좀 늦을 것 같아요. 준호 하원 시간에 꼭 데리러 가주세요. 그래, 걱정 말거라. 전화를 끊고 춘길은 시계를 봅니다. 오후까지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춘길은 모자를 쓰고 밖으로 나섭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옛 동네를 가보고 싶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30분.
춘길은 젊은 시절 살았던 동네에 내립니다. 많이 변했지만 골목의 구조는 그대로입니다. 춘길은 천천히 걸으며 추억을 더듬습니다. 저 모퉁이에서 정희를 처음 만났고 저 가게 앞에서 첫 데이트를 했습니다. 아저씨, 여기서 뭐 하세요? 젊은 남자가 물어봅니다. 춘길은 쓸쓸하게 웃습니다. 옛날 생각 좀 하러 왔습니다. 철길은 이제 산책로가 되었습니다. 춘길은 그 길을 따라 걷습니다. 정희와 마지막으로 걸었던 길입니다. 50년 전 그날 정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자꾸 춘길의 얼굴을 바라보고 손을 꼭 잡았습니다. 춘길 씨, 나 좀 이상한 말 해도 되나? 무슨 말인데? 만약에 내가 갑자기 사라진다면 어떻게 할 거야? 무슨 소리야? 왜 사라져? 정희는 대답 대신 춘길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오후 4시, 춘길은 다시 유치원 앞에 섭니다. 하원 시간이 되자 부모님들과 조부모님들이 모여듭니다. 춘길도 그 사이에서 준호를 기다립니다. 유치원 문이 열리고 아이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은 평소와 다릅니다. 원장 선생님이 직접 나와 학부모들에게 인사를 합니다. 오늘부터 새로 오신 선생님이 계십니다. 아이들 하원 지도를 맡으실 거예요. 춘길은 별 생각 없이 그 말을 듣습니다. 그때 원장 선생님 뒤에서 한 여자가 걸어 나옵니다. 은발이 곱게 빛나는 할머니입니다. 춘길은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세월이 흘렀지만 그 눈빛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곱게 주름진 얼굴이지만 분명 정의입니다. 정의도 춘길을 발견했는지 걸음을 멈춥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만납니다. 50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할아버지, 저 선생님이에요. 준호가 갑자기 손을 놓고 뛰어갑니다. 춘길이 당황해서 쫓아가려는 순간 한 여자가 준호를 안아 올립니다. 은발의 할머니. 춘길은 그 자리에 얼어붙습니다. 정희였습니다. 50년 만에 만난 정희가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세월은 그녀의 얼굴에도 흔적을 남겼지만 그 눈빛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정희도 춘길을 발견하고는 준호를 천천히 내려놓습니다. 정혜? 춘길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정희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춘길 씨, 주변의 모든 소리가 사라진 듯 했습니다. 학부모들의 웅성거림도 아이들의 웃음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두 사람은 시간이 멈춘 듯 서로를 바라봅니다. 할아버지, 왜 그래요? 아세요? 준호의 목소리에 춘길이 정신을 차립니다. 하지만 여전히 정희에게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정희가 먼저 자리를 피하려 하자 춘길이 다급하게 붙잡습니다. 기다려. 그 한마디에 정희가 멈춰섭니다. 춘길의 손이 정희의 팔을 잡고 있습니다. 50년 만의 접촉. 두 사람 모두 놀라 손을 뗍니다. 미안. 그냥 너무 놀라서. 저도 놀랐어요. 어색한 침묵. 준호가 두 사람을 번갈아 봅니다. 선생님, 아이들 데리고 들어가요. 젊은 선생님의 목소리에 정희가 정신을 차립니다. 잠깐만요. 춘길 씨, 나중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춘길은 급하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정희가 유치원으로 들어가고 춘길은 넋을 잃은 채 서 있습니다. 준호가 할아버지의 바지를 잡아당깁니다. 할아버지, 집에 안 가요? 그날 밤 춘길은 한숨도 못 잡니다. 정희의 얼굴이 자꾸 떠오릅니다. 늙은 정희가 아니라 젊은 시절 정희와 겹쳐 보입니다. 왜 유치원 선생이 됐을까? 어떻게 여기 있을까? 다음 날 오후, 춘길은 일부러 30분 일찍 유치원에 도착합니다.
초조하게 기다리다가 드디어 정희가 나옵니다. 정희도 춘길을 기다린 듯 바로 다가옵니다. 춘길 씨, 근처 찻집에 가실래요? 두 사람은 조용한 찻집에 마주 앉습니다. 차를 시키고도 한참을 말없이 있습니다. 춘길이 먼저 입을 엽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그냥요. 춘길 씨는요? 나도 그냥. 또 침묵. 하지만 이번엔 춘길이 참지 못합니다. 정희야, 그때 왜 떠났어? 정희의 손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찻잔을 내려놓으며 한숨을 쉽니다. 알면 춘길 씨가 더 힘들어할 거예요. 아니야. 50년을 궁금해했어. 이제는 알아야겠어. 정희가 춘길을 바라봅니다. 그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춘길 씨 어머니가 저를 찾아오셨어요. 춘길의 눈이 커집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대답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왜? 저희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했어요. 보증을 잘못 써서 빚더미에 앉았죠. 춘길 씨 어머니가 그걸 알고 계셨어요. 춘길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정희가 계속 말합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너희 집안 빚 내가 다 알아봤다. 춘길이한테 짐이 될 거다. 내 아들은 가난하게 살 수 없다고. 그래서 그리고 정희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흐릅니다. 무릎을 꿇으셨어요. 어머니가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제발 내 아들한테서 떠나달라고 하셨어요. 춘길은 충격에 말을 잇지 못합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그랬다니 믿을 수가 없습니다. 더 있어요. 제가 춘길 씨한테 쓴 편지. 어머니가 찢으셨어요. 이런 걸 받으면 춘길이가 너를 찾아다닐 거다면서. 편지? 무슨 편지? 모든 걸 설명하고 기다려달라고 쓴 편지요. 하지만 정희가 눈물을 닦습니다. 어머니가 봉투까지 태우려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무릎 꿇고 빌었어요. 춘길 씨가 나중에라도 알 수 있게 봉투만이라도 남겨달라고. 춘길의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집에 있는 그 빈 봉투, 내용 없이 봉투만 남은 이유가 이것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우리 집 빚도 일부 갚아주셨어요. 그리고 동생 수술비도. 동생이 백혈병이었거든요. 수술 안 하면 죽을 수도 있었어요. 정희의 고백이 계속됩니다. 그 대가로 약속했어요. 춘길 씨를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고. 연락도 하지 않겠다고. 그래서 떠난 거예요. 춘길은 주먹을 꽉 쥡니다.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밀려옵니다. 그걸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어떻게 말해요? 당신 어머니가 나더러 떠나래라고요? 춘길 씨가 어머니랑 사이가 틀어질까봐. 그게 더 무서웠어요. 찻집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습니다. 춘길은 천천히 일어납니다. 미안. 오늘은 더 못 듣겠어. 춘길 씨. 정희가 춘길을 부르지만 춘길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갑니다. 집으로 돌아온 춘길은 어머니의 낡은 상자를 뒤집니다. 일기장, 편지, 사진들. 그리고 마침내 찾았습니다. 1974년 4월의 가계부. 거기엔 큰돈이 나간 기록이 있었습니다. 정희 동생 병원비, 정희 가족 관련 비용. 춘길은 가계부를 덮고 눈을 감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1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와서 원망해봤자 소용없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셨어요? 왜? 창밖으로 봄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50년 전 그날처럼. 사흘이 지났습니다. 춘길은 그동안 유치원에 가지 못했습니다. 아니, 갈 수가 없었죠. 정희의 고백이 가슴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딸이 대신 준호를 등하원시켰습니다. 아버지, 정말 괜찮으세요? 갑자기 왜 이러세요?
딸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도 춘길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50년 전 할머니가 아버지의 첫사랑을 떼어놓았다고 춘길은 다시 어머니의 유품을 뒤집니다. 이번엔 일기장입니다. 1974년 4월 15일. 정희가 사라진 바로 그날의 일기가 있었습니다. 오늘 큰일을 저질렀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는다. 춘길이는 내 아들이다. 가난의 대물림은 내 대에서 끝내야 한다. 그 아이는 좋은 아이지만 그 집안의 빚은 춘길이가 감당할 수 없다. 춘길의 손이 떨립니다. 계속 읽어내려갑니다. 정이라는 아이 앞에 무릎을 꿇었다. 평생 처음이다. 남 앞에 무릎 꿇은 것은. 하지만 내 아들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바칠 수 있다. 그 아이가 울면서 편지를 내밀었다. 춘길이에게 전해달라고. 나는 그 편지를 찢었다. 미안하다. 하지만 어쩔 수 없다. 눈물이 일기장 위로 떨어집니다. 춘길은 페이지를 넘깁니다. 정이 아버지의 빚을 일부 갚아주었다. 정이 동생의 수술비도 냈다. 우리 집 형편의 무리지만 이것이 그 아이를 춘길이에게서 떼어놓을 유일한 방법이다. 정이는 동생을 포기할 수 없을 것이다. 춘길은 일기장을 덮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그 사랑이 두 사람의 인생을 갈라놓았습니다. 전화벨이 울립니다. 정이었습니다. 춘길 씨, 괜찮으세요? 정이야. 준호가 계속 할아버지를 찾아요. 왜 안 오시냐고. 춘길은 깊은 숨을 내쉽니다. 내일 갈게. 꼭 갈게. 다음 날 춘길은 다시 유치원 앞에 섭니다. 멀리서 정이가 보입니다. 정이도 춘길을 발견하고 다가옵니다. 다시 와주셔서 감사해요. 정이야, 우리 다시 이야기하자. 이번엔 끝까지. 두 사람은 다시 그 찻집에 앉습니다. 춘길이 먼저 입을 엽니다. 어머니 일기를 봤어. 다 적혀 있더라. 정이의 눈이 흔들립니다. 그럼 이제 다 아시는 거네요. 응. 근데 정이야, 난 어머니를 원망하지 않아. 그 시절엔 다들 그렇게 살았으니까. 정이가 고개를 숙입니다. 저도 어머니를 원망한 적 없어요. 오히려 감사했죠. 동생이 그 수술로 살았거든요. 동생은 지금 잘 살아요. 의사가 됐어요. 어머니 덕분이죠. 무거운 침묵이 흐릅니다. 춘길이 다시 묻습니다. 그 뒤로 어떻게 살았어? 정이가 천천히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놓습니다. 춘길 씨 떠나고 1년 뒤에 결혼했어요. 부모님이 정해준 사람이었죠. 좋은 사람이었어요. 저를 아껴주고 사랑해줬죠. 아이도 둘 낳고. 행복했어? 정이가 잠시 망설입니다. 행복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가끔 춘길 씨 생각이 났어요. 특히 봄이 오면, 벚꽃이 피면, 그때마다 미안했어요. 남편한테도 아이들한테도. 춘길도 고백합니다. 나도 그랬어. 아내한테 늘 미안했지. 마음 한구석에 내가 있다는 걸 숨기면서 살았으니까.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봅니다. 50년의 그리움이 눈빛에 담겨 있습니다. 춘길 씨, 이상한 얘기 같지만 유치원 선생이 된 건 춘길 씨 때문이에요. 나 때문에? 은퇴하고 뭘 할까 고민하다가 문득 생각났어요. 춘길 씨가 나중에 아이들 가르치는 일 하고 싶다고 했던 거. 그래서 시작했어요. 늦은 나이지만 자격증도 따고. 춘길의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정희는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해요. 이 유치원에 오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운명인가 봐. 그런가 봐요. 정희가 시계를 봅니다. 이제 가봐야 해요. 수업 준비가 있어서. 정희야. 네.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이렇게 가끔씩이라도. 정희가 미소 짓습니다. 춘길 씨가 괜찮다면요. 춘길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정희가 일어서려다 다시 앉습니다. 참, 이건 꼭 말하고 싶었어요. 뭔데? 그 편지요. 어머니가 찢은 편지. 거기엔 이렇게 썼어요. 춘길 씨,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꼭 다시 돌아갈게요. 당신을 사랑하니까요라고. 춘길의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그것만 전하고 싶었어요. 50년이 지났지만 정희가 일어섭니다. 춘길도 따라 일어서죠. 찻집을 나와 걸어가는 정희의 뒷모습을 춘길은 한참 바라봅니다. 그날 밤 춘길은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가슴속 응어리가 조금은 풀린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란 걸 춘길도 알고 있었습니다. 침대 옆 탁자 위에 놓인 아내의 사진. 춘길은 사진을 보며 중얼거립니다. 여보, 미안해. 이제야 솔직해지네. 며칠 후 딸이 춘길에게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아버지, 요즘 유치원에 어떤 분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춘길이 놀라 딸을 봅니다. 준호가 그러던데요. 할아버지가 어떤 할머니 선생님이랑 아는 사이래요. 그게, 아버지, 혹시 옛날 분이세요? 딸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춘길은 대답하지 못합니다. 엄마한테 미안하지 않으세요? 딸의 말이 가슴을 찌릅니다. 춘길은 고개를 숙입니다. 미안하다. 뭐가요? 다 미안해. 내 엄마한테도 너한테도. 딸이 한숨을 쉽니다. 아버지, 그분이 누구든 엄마 살아계실 때 그런 마음 품고 계셨다면 정말 서운해요. 춘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딸의 말이 맞았습니다. 평생 정의를 가슴에 품고 살았으니까요. 그게 아내에 대한 배신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정의를 다시 만난 이상 모른 척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이번엔 후회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딸과의 대화 이후 춘길은 며칠 동안 유치원에 가지 못했습니다. 딸의 차가운 시선이 마음에 걸렸죠. 하지만 준호를 보고 싶다는 핑계로 다시 유치원에 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비 오는 날 오후 춘길은 다락방에 올라갔습니다. 어머니의 오래된 트렁크가 거기 있었죠. 먼지를 털어내고 뚜껑을 열자 낡은 일기장들이 가득했습니다. 춘길은 1974년 일기장을 찾아 펼쳤습니다. 4월 20일 정희가 떠나고 닷새 후의 일기였습니다. 춘길이가 미쳐 날뛰고 있다. 정희를 찾겠다고 온 동네를 헤매고 다닌다. 가슴이 찢어진다. 내가 그 아이를 이렇게 만들었다. 하지만 이것이 최선이다. 시간이 지나면 잊을 것이다. 잊어야 한다. 춘길의 눈가가 젖어듭니다. 그 시절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정희를 찾아 미친 듯이 돌아다녔던 날들. 5월 10일의 일기. 정희 어머니가 찾아왔다. 감사하다고, 딸이 시집을 잘 갔다고, 내가 준 돈으로 빚을 갚고 작은 전셋집도 얻었다고 한다. 동생도 수술이 성공해서 회복 중이라고. 다행이다. 적어도 그 가족은 살았다. 춘길은 페이지를 넘깁니다. 6월, 7월, 8월. 어머니의 일기에는 춘길을 걱정하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춘길이가 선을 봤다. 지금의 며느리다. 좋은 아이다. 춘길이는 시큰둥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정이 들 것이다. 정이라는 아이도 잘 살고 있다고 들었다. 서로를 위해 이별한 것이다. 이것이 사랑이다. 사랑이라고? 춘길은 혼잣말로 중얼거립니다. 어머니가 생각한 사랑은 그런 것이었을까요? 1975년 3월 10일 춘길이가 결혼했다.
웃고는 있지만 눈빛이 슬프다. 내가 그 눈빛을 만들었다. 평생 짊어지고 갈 죄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는다. 춘길이는 가난하지 않을 것이다. 좋은 직장, 좋은 아내, 그것으로 충분하다. 사랑? 사랑은 배부른 자들의 사치다. 춘길은 일기장을 덮습니다. 어머니의 시대, 어머니의 사랑. 그것을 이제야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전화가 울립니다. 정이었습니다. 춘길 씨, 내일 시간 있으세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다음 날 두 사람은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정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엽니다. 사실 유치원을 그만둬야 할 것 같아요. 춘길이 놀라 정희를 봅니다. 왜? 갑자기? 춘길 씨 따님이 어제 유치원에 오셨어요. 춘길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뭐라고 했어? 직접적으로 말씀은 안 하셨지만 눈빛으로 충분히 알 수 있었어요. 우리 아버지한테서 떨어져라라고. 춘길이 주먹을 쥡니다. 미안해. 내 딸이지만.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저라도 그랬을 거예요. 정희가 일어섭니다. 춘길이 다급하게 붙잡습니다. 가지마. 이번엔 가지마. 춘길 씨, 50년을 기다렸어. 이제 와서 또 놓칠 순 없어. 정희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하지만 가족이, 내가 설득할게. 시간을 줘. 그날 저녁 춘길은 딸을 불러 앉혔습니다. 유치원에 갔다며. 딸이 고개를 들지 않습니다. 네, 갔어요. 왜 그랬어? 아버지가 왜 그러세요? 엄마 돌아가신 지 겨우 3년이에요. 그런데 벌써 겨우가 아니야. 50년이야. 딸이 놀라 아버지를 봅니다. 춘길이 천천히 말합니다. 그분은 내 첫사랑이야. 50년 전에 헤어졌고 이제야 다시 만났어. 그래서요? 그럼 엄마는 뭐예요? 내 엄마도 사랑했어. 진심으로. 좋은 아내였고 좋은 엄마였지. 그런데 왜? 춘길이 어머니의 일기장을 꺼내 딸에게 건넵니다. 이걸 읽어봐. 내 할머니가 어떻게 우리를 갈라놓았는지. 딸이 의아한 표정으로 일기장을 펼칩니다. 읽어내려가면서 표정이 변합니다. 놀라움, 슬픔, 이해가 차례로 스쳐 지나갑니다. 한참 후 딸이 일기장을 덮습니다. 그래도 엄마한테 미안하지 않으세요? 미안하지. 평생 미안할 거야. 하지만 춘길이 딸의 손을 잡습니다. 아빠도 남은 시간이 많지 않아. 이제라도 솔직하게 살고 싶어? 딸이 한숨을 쉽니다. 준호는 어떡하고요? 할아버지가 다른 할머니랑. 준호는 이해할 거야. 아이들은 어른보다 마음이 넓으니까. 며칠 후 춘길은 준호와 함께 공원을 산책합니다. 준호가 갑자기 묻습니다. 할아버지, 선생님이랑 사귀어요? 춘길이 놀라 준호를 봅니다. 왜 그런 생각을 했어? 할아버지가 선생님 볼 때 눈이 반짝반짝해요. 만화에서 봤어요. 사랑하면 그렇대요. 6살 아이의 순수한 관찰력에 춘길이 웃음을 터뜨립니다. 그래, 할아버지가 선생님을 좋아해. 그럼 결혼해요? 글쎄, 할아버지가 너무 늙어서. 애인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좋으면 되는 거죠. 준호의 말에 춘길의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그날 밤 춘길은 결심합니다. 더 이상 주저하지 않기로. 세상의 시선이 어떻든 가족이 뭐라 하든 이번에는 정의를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창밖에는 별이 가득합니다. 춘길은 아내의 사진을 보며 말합니다. 여보, 이해해 줄 거지? 내가 정의를 만나도 당신을 사랑한 건 진심이었어. 사진 속 아내가 미소 짓는 것 같습니다. 춘길은 눈을 감습니다. 내일은 정희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할 것입니다. 50년 만에
다음 날 아침 춘길은 정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희야, 오늘 꼭 만나자. 유치원 끝나고. 춘길 씨, 저는 이제 제발 딱 한 번만 더. 정희의 한숨 소리가 들립니다. 알겠어요. 그럼 6시에 강변 카페에서요. 해질 무렵 춘길은 약속 장소에 일찍 도착했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지는 한강이 보였죠. 정희가 들어오자 춘길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와줘서 고마워. 마지막이에요, 춘길 씨. 정말로. 두 사람이 마주 앉자 정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제 밤새 생각했어요. 춘길 씨도 알아야 할 것 같아서 그날 있었던 일을 전부. 춘길이 숨을 죽이고 기다립니다. 정희가 멀리 강물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1974년 4월 10일 춘길 씨 어머니가 우리 집에 오셨어요. 아버지는 이미 쓰러지신 뒤였고 엄마는 동생 간호로 병원에 계셨죠. 집에 저 혼자 있었어요. 정희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어머니가 봉투를 내미셨어요. 돈이 가득했죠. 이걸로 아버지 빚 갚고 동생 수술비로 써라고. 전 거절했어요. 춘길 씨 돈인 줄 알았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그랬구나.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춘길이는 모른다. 내 비상금이다. 그 아이가 알면 화낼 거다라고. 그리고는 정희가 잠시 말을 멈춥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무릎을 꿇으셨어요. 이른이 다 되신 분이 20살 애 앞에서 내 아들을 위해서다. 제발 받아라. 그리고 떠나달라고. 춘길의 가슴이 미어집니다. 어머니의 그런 모습을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일어나세요. 이러지 마세요라고. 한참을 실랑이 했죠. 그때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동생이, 네. 동생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다고.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위험하다고. 수술비는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어요. 아버지 빚도 있고 집도 빼앗길 상황이었고 정희가 눈물을 닦습니다. 어머니가 다시 말씀하셨어요. 이 돈으로 동생을 살려라. 대신 춘길이를 포기해라. 내가 며느리 될 아이도 받았다. 좋은 집딸이다. 춘길이는 잘 살 거다라고. 춘길이 주먹을 꽉 쥡니다. 그 시절 어머니의 냉정함이 원망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받았어요. 동생을 살리려면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20살의 부모 대신 선택을 해야 했죠. 정희야. 편지를 썼어요. 춘길 씨한테 모든 걸 설명하는 편지. 하지만 어머니가 찢으셨죠. 연락하면 돈을 회수하겠다고. 그래도 빌었어요. 봉투만이라도 남겨달라고. 정희가 가방에서 낡은 수첩을 꺼냅니다. 오래된 종이 한 장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이게 그때 편지 초안이에요. 보낼 수 없었지만 버릴 수도 없었어요. 춘길이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받습니다. 희미해진 글씨지만 읽을 수 있었습니다. 춘길 씨, 미안해요. 사랑해요. 언젠가 다시 만나면 그때 모든 걸 설명할게요. 지금은 갈 수밖에 없어요. 나를 원망하지 마세요. 평생 춘길 씨만 사랑할 거예요. 마이너스 정희. 춘길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바보. 원망할 리가 있나? 정희가 계속 말합니다. 그 후로 소식을 끊었어요. 춘길 씨가 결혼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한편으론 안심했어요. 잘 살고 있구나 싶어서. 저도 1년 뒤에 시집 갔고요. 행복했어? 정희가 쓸쓸하게 웃습니다. 노력했어요. 좋은 남편이었고 아이들도 예뻤고. 그런데 가끔 춘길 씨 생각이 났어요. 지금쯤 뭘 하고 있을까, 행복할까, 그런 생각. 나도 그랬어. 남편이 알았을 거예요.
제 마음 한구석에 다른 사람이 있다는 걸 한 번도 말은 안 했지만 그래서 더 미안했죠. 춘길이 정희의 손을 잡습니다. 주름진 두 손이 맞잡혔습니다. 이제라도 만나서 다행이야. 춘길 씨, 우리 다시 시작하자. 늦었지만 아직 늦지 않았어. 정희가 고개를 젓습니다. 춘길 씨 가족이 설득할 거야.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을 거야. 그때 정희의 핸드폰이 울립니다. 정희가 전화를 받더니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지금 바로 가볼게요. 무슨 일이야? 동생이 또 쓰러졌대요. 병원에 실려갔다고. 춘길이 벌떡 일어납니다. 같이 가자. 내가 데려다 줄게. 아니에요. 혼자. 정희야, 이제 혼자가 아니야. 정희가 춘길을 바라봅니다. 그 눈빛에서 춘길은 확신했습니다. 정희도 자신과 같은 마음이라는 걸. 병원으로 가는 차 안. 정희가 불안해합니다. 어릴 때 백혈병을 이겨냈는데 나이 들어서 재발한대요. 그동안 숨기고 있었나 봐요. 괜찮을 거야. 의학이 많이 발전했잖아. 병원에 도착하자 정희의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다들 정희 옆에 춘길을 의아하게 바라봤지만 지금은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나와 설명합니다. 다행히 위기는 넘겼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정희가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춘길이 조용히 정희의 어깨를 감쌉니다. 다행이야. 정말 다행이야. 정희의 동생이 눈을 뜨고 누나를 봅니다. 그리고 옆에 춘길을 발견하고는 놀란 표정을 짓습니다. 누나, 이분은? 정희가 잠시 망설이다 말합니다. 내 오랜 친구야. 아주 오랜. 동생이 약하게 미소 짓습니다. 그분이구나. 누나가 가끔 꿈에서 부르던 이름. 정희의 얼굴이 빨개집니다. 춘길은 그런 정희가 사랑스러웠습니다. 병원을 나오는 길, 정희가 말합니다. 고마워요. 같이 와줘서. 당연한 거지. 앞으로도 그럴 거야. 앞으로도? 춘길이 정희를 바라봅니다. 그래. 이제 시작이야, 정희야. 우리의 진짜 이야기는. 병원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희는 동생 간병으로 유치원에 며칠 나오지 못했고 춘길은 매일 문자로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날도 춘길은 준호를 데리러 유치원에 갔습니다. 준호가 뛰어나오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할아버지, 정희 선생님이 오늘 오셨어요. 춘길의 얼굴이 환해집니다. 멀리서 정희가 아이들을 돌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조금 수척해 보였지만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띠고 있었죠. 집으로 가는 길, 준호가 갑자기 말합니다. 할아버지, 정희 선생님이 우리 집에 놀러 오면 안 돼요? 춘길이 놀라 준호를 봅니다. 왜 갑자기? 선생님이 혼자 사신대요. 외로우실 것 같아요. 우리 집은 식구가 많잖아요. 6살 아이의 순수한 마음이 춘길의 가슴을 울립니다. 준호야, 그건 좀. 왜요? 할아버지도 선생님 좋아하잖아요. 저도 알아요. 춘길은 말문이 막힙니다. 아이의 맑은 눈에는 거짓이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딸이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신나서 뛰어가며 말합니다. 엄마, 정희 선생님 우리 집에 초대하면 안 돼요? 딸의 손이 멈춥니다.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집니다. 준호야, 방에 가서 숙제해. 근데 엄마, 어서. 준호가 풀이 죽어 방으로 들어갑니다. 딸이 춘길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이게 뭐예요? 애한테까지 그 여자 얘기를 하신 거예요? 아니야. 준호가 먼저. 그만하세요, 제발. 딸의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아버지, 예전 여자랑 다시 엮이는 거. 엄마가 들으면 무덤에서 벌떡 일어나시겠어요.
춘길이 조용히 의자에 앉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엽니다. 내 엄마도 알고 있을 거다. 뭐려? 내가 한 번도 진심으로 누군가를 놓지 못했단 걸. 딸이 숨을 멈춥니다. 춘길이 계속 말합니다. 내 엄마는 좋은 사람이었어. 나를 사랑했고 나도 엄마를 사랑했지. 하지만 뭐요? 가슴 한구석엔 늘 정의가 있었어. 내 엄마도 느꼈을 거야. 한 번도 말은 안 했지만 딸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그럼 엄마가 얼마나 불쌍해요. 평생 다른 여자 그림자랑 살았다는 거잖아요. 춘길도 눈물을 참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내 엄마한테도 너한테도. 그때 준호가 방에서 나옵니다. 울고 있는 엄마와 할아버지를 보고 당황합니다. 왜 울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딸이 서둘러 눈물을 닦습니다. 아니야. 준호는 잘못 없어. 준호가 할아버지에게 다가가 조그만 손으로 등을 토닥입니다. 할아버지, 울지 마세요. 준호가 있잖아요.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고 사위가 들어옵니다. 집안의 무거운 분위기를 느끼고 눈치를 봅니다. 무슨 일 있어요? 딸이 한숨을 쉬며 부엌으로 들어갑니다. 사위가 장인을 조심스럽게 바라봅니다. 아버님, 괜찮으세요? 춘길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사위가 준호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자 춘길은 혼자 거실에 남습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춘길은 잠이 오지 않아 마당으로 나갑니다. 봄밤의 공기가 차갑습니다. 그때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립니다. 사위였습니다. 아버님, 차 한잔 하실래요? 두 사람은 마당 의자에 앉습니다. 사위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아내한테 들었습니다. 옛 연인을 만나셨다고. 춘길이 놀라 사위를 봅니다. 사위가 미소 짓습니다. 저는 아버님 편입니다. 뭐? 아버님도 행복하실 권리가 있으세요. 평생 가족을 위해 사셨잖아요. 춘길의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예상치 못한 위로였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제가 설득해 볼게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다음 날 아침 준호가 유치원 가기 전에 할아버지에게 그림을 보여줍니다. 할아버지, 이거 봐요. 그림에는 네 사람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춘길, 준호, 그리고 정희, 또 한 명은. 이건 누구야? 할머니예요. 하늘에서 우리 보고 계시잖아요. 춘길이 그림을 자세히 봅니다. 하늘에 그려진 할머니가 미소 짓고 있습니다. 할머니도 할아버지가 행복하면 좋아하실 거예요. 그치? 6살 아이의 순수한 위로가 춘길의 마음을 녹입니다. 유치원에서 정희를 만난 춘길은 어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합니다. 미안해. 내 때문에 복잡하게 됐어?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가족이니까. 그래도 정희가 춘길의 손을 잡습니다. 춘길 씨, 서두르지 말아요. 우리한텐 시간이 있어요. 시간이 얼마나 있을까? 우린 이미. 그래도 지금 만났잖아요. 그것만으로도 기적이에요. 그날 오후 딸이 유치원으로 찾아옵니다. 정희가 놀라 맞이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두 여자는 조용히 마주봅니다. 딸이 먼저 입을 엽니다. 커피 한 잔 하실래요? 근처 카페. 두 사람이 마주 앉습니다. 딸이 먼저 말합니다. 아버지가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정희가 놀라 딸을 봅니다. 하지만 천천히 가주세요. 저희도 시간이 필요해요. 당연하죠. 이해해요. 딸이 일어서며 말합니다. 언젠가 준호가 원하면 집에 오세요. 손님으로요. 정희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감사합니다. 정말로. 딸이 나간 후 정희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50년의 기다림 끝에 조금씩 길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저녁 춘길은 딸에게서 있었던 일을 전해 듣습니다. 정혜 씨 만났어요. 그래. 시간을 달라고 했어요. 아버지한테도 부탁이에요. 천천히 가세요. 춘길이 딸의 손을 잡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그날 밤 춘길은 아내의 사진 앞에 섭니다. 여보, 우리 딸이 참 컸어. 당신을 닮아서 마음이 넓은가 봐. 창밖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봄밤의 별처럼 희망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봄비가 그친 다음 날 아침, 춘길은 정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희야, 오늘 시간 있어? 가고 싶은 곳이 있는데. 어디요? 우리 옛날 동네. 같이 가자. 정희가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합니다. 좋아요. 오후에 만나요. 점심 후 춘길은 정희를 데리고 버스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변해버린 서울 풍경이 스쳐 지나갑니다. 정희가 조용히 말합니다. 참 많이 변했네요. 그러게. 우리만 늙은 게 아니야. 도시도 늙었어. 30분 후 두 사람은 옛 동네 입구에 내렸습니다. 좁은 골목길은 여전했지만 낡은 한옥들은 빌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여기 기억나? 내가 살던 집이 있던 곳이야. 춘길이 가리킨 곳엔 새 건물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정희가 아련한 표정으로 바라봅니다. 대문 앞에 감나무가 있었죠. 가을이면 감을 따서 춘길 씨한테 줬는데. 맞아. 달았지. 내가 준 감이 제일 달았어. 두 사람은 천천히 골목을 걸었습니다. 춘길이 어느 모퉁이에서 멈춰섭니다. 여기서 처음 만났잖아. 내가 물동이 들고 가다가 넘어졌지. 정희가 웃습니다. 맞아요. 춘길 씨가 도와줬죠. 물동이 들어주고 얼굴이 빨개져서 도망가듯 가버렸잖아. 창피했어요. 물도 다 쏟고 그때의 20살 청춘들이 눈앞에 그려지는 듯 했습니다. 두 사람은 미소 지으며 계속 걸었습니다. 철길에 도착했습니다. 이제는 산책로가 된 그곳에 벚꽃이 만개해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꽃잎이 눈처럼 흩날렸죠. 와, 예쁘다. 정희가 감탄합니다. 춘길도 벚꽃을 올려다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걸었을 때도 벚꽃이 피었었지. 네. 1974년 4월 14일이었어요. 춘길이 놀라 정희를 봅니다. 날짜까지 기억해? 어떻게 잊어요. 마지막 날인데. 두 사람은 벚꽃 아래 벤치에 앉았습니다. 꽃잎이 머리 위로 떨어집니다. 정희가 손을 뻗어 꽃잎을 받습니다. 그때 춘길 씨가 말했죠. 내년에도 같이 벚꽃 보자고. 지켰네. 50년이 걸렸지만. 정희가 춘길을 바라봅니다. 춘길 씨, 후회해요? 뭘? 이렇게 늦게 만난 거요. 우리가 좀 더 용기 있었다면. 춘길이 정희의 손을 잡습니다. 후회 안 해. 각자의 삶이 있었잖아. 가족도 있었고. 그래도 정희야, 그땐 세상이 너무 가난했어. 정희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맞아요. 사랑만으론 살 수 없던 시절이었죠. 우리 부모님들도 나름의 최선이었을 거야. 자식이 가난하게 사는 걸 보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겠어. 바람이 불어 더 많은 꽃잎이 떨어집니다. 정희가 중얼거립니다. 그땐 세상이 너무 가난했어. 춘길이 일어서며 정희의 손을 잡아 일으킵니다. 이젠 늦은 봄이지만 다시 피는 꽃도 있어. 정희가 춘길을 올려다봅니다. 주름진 얼굴이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25살 청년 같았습니다. 춘길 씨, 우리한테도 봄이 왔어, 정희야. 늦었지만. 정희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두 사람은 다시 걷기 시작합니다. 벚꽃길을 따라 천천히.
저 다방 아직도 있네. 춤길이 가리킨 곳에 낡은 다방이 있었습니다. 청춘다방이라는 간판이 바래져 있었죠. 들어가 볼까? 다방 안은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오래된 나무 탁자와 의자, 벽에 걸린 흑백 사진들. 주인 할머니가 반갑게 맞이합니다. 어머, 손님이 오시다니. 요즘은 찾는 사람이 없어서. 춤길이 묻습니다. 할머니, 혹시 오래 하셨어요? 그럼요. 50년 넘었죠. 여기서 청춘들 연애 많이 했어요. 정희와 춤길이 서로를 바라봅니다. 그들도 이곳에서 데이트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쌍화차를 마시며 두 사람은 창밖을 바라봅니다. 벚꽃이 계속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정희야, 우리 여행 가자. 여행이요? 그래. 못 가본 곳 많잖아. 이제라도 가보자. 정희가 수줍게 웃습니다. 좋아요. 어디로 갈까요? 제주도 어때? 신혼여행 못 갔잖아. 그 말에 두 사람 다 웃음이 터집니다. 70이 넘은 나이에 신혼여행이라니. 다방을 나온 두 사람은 시장으로 향합니다. 옛날 그대로의 재래시장. 춤길이 떡볶이를 사서 정희에게 건넵니다. 아직도 여기 떡볶이 파네. 맛도 그대로예요. 정희가 떡볶이를 먹으며 행복해합니다. 그 모습이 20살 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해가 저물어 갑니다. 두 사람은 다시 벚꽃길로 돌아왔습니다. 석양빛에 물든 벚꽃이 더욱 아름답습니다. 춘길 씨, 오늘 고마웠어요. 뭐가? 이런 추억을 다시 만들어줘서요. 춘길이 정희를 바라봅니다. 이제 시작이야. 앞으로 더 많은 추억 만들자. 정희가 눈물을 글썽입니다. 늦지 않았을까요? 늦은 봄도 봄이야. 꽃이 피면 그게 봄이지.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벚꽃을 바라봅니다. 꽃잎이 두 사람의 어깨 위로 내려앉습니다. 정희야. 네. 사랑해. 50년 전에도 지금도. 정희가 춘길의 팔을 잡습니다. 저도요, 춘길 씨. 한 번도 잊은 적 없어요. 버스 정류장으로 가는 길. 춘길이 말합니다. 다음 주에 준호 운동회가 있어. 같이 갈래? 가도 될까요? 준호가 원해. 정희 선생님 꼭 오라고. 정희가 환하게 웃습니다. 그럼 가야죠. 준호가 원한다면. 버스 안.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있습니다. 정희가 살짝 춘길의 어깨에 기댑니다. 춘길도 정희의 손을 꼭 잡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반짝입니다. 두 사람의 두 번째 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늦었지만 그래서 더 소중한 봄이었죠. 집에 돌아온 춘길은 일기장을 꺼냅니다. 오늘 날짜 아래 이렇게 적습니다. 50년 만에 정희와 벚꽃을 보았다. 우리는 늙었지만 사랑은 그대로였다. 늦은 봄이지만 다시 피는 꽃도 있다. 우리처럼. 준호의 운동의 날이 밝았습니다. 맑은 하늘 아래 초등학교 운동장은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죠. 춘길은 가족들과 함께 자리를 잡았습니다. 딸도 사위도 왔습니다. 할아버지, 정희 선생님 오셨어요. 준호가 손을 흔들며 뛰어갑니다. 정희가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다가옵니다. 가족들과 어색한 인사를 나눈 후 정희는 춘길 옆에 앉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해요. 딸이 먼저 말을 건넵니다. 정희가 고개를 숙입니다. 초대해 주셔서 제가 더 감사하죠. 준호가 달리기를 할 때 모두가 한 목소리로 응원합니다. 정희도 큰 소리로 준호를 부릅니다. 그 모습을 보며 춘길의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점심시간 돗자리를 펴고 도시락을 나눠 먹습니다. 준호가 정희에게 김밥을 건네며 말합니다. 선생님, 이거 엄마가 만든 거예요. 맛있어요. 고마워, 준호야.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모습에 딸의 표정도 부드러워집니다.
사위가 춘길에게 조용히 말합니다. 좋으신 분 같아요, 아버님. 오후가 되어 운동회가 끝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준호가 춘길의 손을 잡고 말합니다. 할아버지, 정희 선생님이랑 결혼해요. 어른들이 모두 놀라 준호를 봅니다. 준호는 진지한 표정으로 계속 말합니다. 할아버지도 좋아하고 선생님도 좋아하잖아요. 그럼 결혼하는 거예요. 정희가 얼굴을 붉히며 웃습니다. 춘길도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준호야, 그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란다. 왜요? 사랑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이의 순수한 질문에 어른들은 대답하지 못합니다. 집에 도착한 후 춘길은 준호를 방으로 데려갑니다.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 한 장의 사진을 보여줍니다. 흑백 사진 속 젊은 춘길과 정희가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정희 선생님이에요? 그래. 아주 오래전 사진이야. 준호가 사진을 자세히 봅니다. 와, 선생님 정말 예뻤네요. 할아버지도 멋있고. 춘길이 사진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이분이 누구냐고? 할아버지가 평생 잊지 못한 사람이란다. 준호가 고개를 갸웃거립니다. 평생이요? 그럼 정말 정말 사랑한 거네요? 그래. 정말 정말 사랑했어. 준호가 밝게 웃으며 말합니다. 그럼 지금은 같이 있는 거네요? 다시 만났으니까. 춘길이 준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이번엔 아무도 우릴 떼어놓을 수 없어. 그날 밤 춘길은 정희에게 전화를 겁니다. 오늘 고마웠어. 준호가 정말 좋아했어. 저도 즐거웠어요. 준호가 참 착해요. 춘길 씨를 닮았나 봐요. 춘길이 잠시 망설이다가 말합니다. 정희야, 우리 같이 살래? 전화 너머로 정희의 숨소리가 들립니다. 춘길 씨, 결혼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같이 있고 싶어.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가족들이, 딸도 이해해주기 시작했어. 시간이 좀 더 필요하겠지만 정희가 조용히 대답합니다. 저도 춘길 씨랑 함께하고 싶어요. 일주일 후 춘길은 작은 아파트를 구했습니다. 정희와 함께 살 공간이었죠. 딸은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사 준비를 도와주었습니다. 아버지, 행복하세요. 이제는 아버지 인생을 사셔도 돼요. 춘길이 딸을 안아줍니다. 고맙다. 내 엄마도 이해해 줄 거야. 이사하는 날 준호가 와서 방을 구경합니다. 와, 할아버지랑 정희 선생님이랑 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 준호도 자주 놀러 와. 네. 매일 올게요. 정희가 부엌에서 차를 준비하며 행복한 미소를 짓습니다. 50년 만에 찾은 일상이었습니다. 봄이 가고 여름이 왔습니다. 춘길과 정희는 매일 아침 함께 산책을 합니다. 동네 사람들은 다정한 노부부를 보며 미소 짓죠. 정희야, 우리 제주도 가자. 약속했잖아. 그래요. 가을 되면 가요. 단풍 구경도 하고. 두 사람은 소소한 일상을 즐깁니다. 함께 장을 보고 요리를 하고 TV를 봅니다. 평범하지만 행복한 날들이었죠. 어느 날 정희가 낡은 노트를 꺼냅니다. 춘길 씨, 이거 봐요. 노트에는 정희가 50년 동안 쓴 일기가 있었습니다. 춘길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가득했죠. 매년 춘길 씨 생일에 일기를 썼어요. 춘길 씨, 오늘도 건강하길 하고. 춘길의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바보, 나도 그랬어. 내 생일마다 혼자 축하했어.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습니다. 50년의 그리움이 이제야 완성된 것입니다. 가을이 되어 제주도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바다를 보며 걷는 두 사람의 모습은 젊은 연인 같았습니다. 정희가 바닷바람을 맞으며 말합니다. 춘길 씨,
우리 많이 늦었죠? 아니야. 딱 맞춰 온 거야. 이제야 우리가 진짜 우리답게 살 수 있으니까. 석양이 바다를 물들입니다. 춘길과 정희는 손을 꼭 잡고 해변을 걷습니다. 파도 소리가 축복의 노래처럼 들립니다. 서울로 돌아온 후 춘길은 가족들과 함께 저녁을 먹습니다. 정희도 이제는 자연스럽게 가족 모임에 참석합니다. 준호가 정희를 할머니라고 부르자 정희는 눈물을 글썽입니다. 할머니, 왜 울어요? 아니야. 기뻐서 그래. 준호가 할머니라고 불러줘서. 춘길이 정희의 손을 잡습니다. 딸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이제 정희는 가족이 되었습니다. 겨울이 오고 눈이 내립니다. 춘길과 정희는 창가에 앉아 눈을 바라봅니다. 정희야, 고마워. 뭐가요? 기다려줘서, 포기하지 않고 살아줘서. 정희가 춘길의 어깨에 기댑니다. 저도 고마워요. 다시 찾아줘서. 창밖에는 하얀 눈이 소복이 쌓입니다. 춘길과 정희의 겨울은 따뜻했습니다. 50년의 기다림 끝에 찾은 봄은 겨울에도 피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하루하루를 함께 걷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서로가 곁에 있음에 감사하고 밤에 잠들 때는 내일도 함께할 수 있음에 안도합니다. 50년의 기다림 끝에 비로소 사랑을 지켜낼 수 있는 계절이 왔습니다. 늦은 봄이었지만 그래서 더욱 아름다운 봄이었습니다. 춘길과 정희의 사랑은 세월을 이기고 다시 피어났습니다. 영원히 지지 않을 꽃처럼.